손님 둘을 태우고 망망대해를 날고 있는 작은 경비행기 한 대. 멀쩡했던 조종사가 심장마비로 죽게 되며 목숨을 건 리얼 방탈출, 아니 비행기 탈출이 시작됩니다. Can you fly this plane? No. 영화 호라이즌 라인입니다. 아프리카 최고의 휴양지 모리셔스. 그곳에서 사라와 잭슨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다이빙 강사 일을 하고 있던 잭슨과는 다르게 사라는 흔히들 하는 말로 현지에서 1년 살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녀도 이제는 원래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잭슨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라는 작별 인사도 없이 그의 곁을 떠나버렸죠. 그로부터 1년 후 사라는 친구 파스칼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모리셔스로 오게 되는데요. 이제는 전남친이 된 잭슨도 여전히 그곳에서 다이빙 강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전야제에서 재회하게 된 사라와 잭슨. Feel great? Yeah, you too. Oh, thank you. 잭슨은 1년 전 인사도 없이 떠난 사라를 여전히 미워했고 어차피 결혼식이 떠나면 다시 돌아갈 것이 뻔했기에 사라를 밀어냈죠. I'll walk you halfway. No, thanks. 반면 사라는 계속해서 잭슨을 유혹했고 결국 이들은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다음날 또다시 사라는 말 한마디 없이 잭슨의 곁을 떠났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말이죠. Look, Ivy. We've been waiting for you for half an hour. You do realize this is the only ferry to Rodrigue today, right? Shit! 늦잠으로 배를 놓친 사라. Freddie, are you flying to Rodriguez today? Of course. For the Willie. Thank you for giving me a ride. You are a lifesaver. Now, don't think you're special. You're not the only passenger. 그때 등장한 또 다른 승객 한 명, 바로 잭슨이었죠. Hit and run again, huh? Nice. 그렇게 프레디와 잭슨, 사라는 결혼식이 열리는 로드리게스 섬으로 출발했습니다. Sarah, come on up here and sit with me in the co-pilot seat. 사라는 이전에 프레디에게 비행기 조종법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착륙과 같은 난이도가 있는 비행까지는 어려웠지만 단순히 항로를 따라가면서 고도를 유지하는 것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Look, make sure that the altimeter stays below 20,000 feet, because you know what happens at 20,000 feet. Yes, altitude sickness. Yeah. 프레디는 아내와 찍은 사진을 보며 얼마 전에 죽은 아내를 추억하더니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죠. 가까스로 안정을 찾은 비행기. 하지만 프레디가 죽는 과정에서 GPS를 비롯한 몇몇 계기판이 고장난 상황. So we have no pilot, no autopilot, no GPS. Neither of us can land a plane. 유일하게 남은 거라곤 반 정도 남은 연료와 나침반뿐. 결국 이들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Which direction were we heading in before? West. We were heading west. Okay. So we just need to turn 90 degrees. 그리고 가까스로 연결된 무선 통신. Come in. Hey, we're here. Can you hear me? Sarah, my name is Samuel and I'm going to try and help you, okay? How much fuel do you have? 이들의 대략적인 위치와 연료량을 확인한 사무엘은 다시 돌아오지 말고 가장 가까운 육지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You have to turn west to reach land, do you understand? 하지만 그가 말한 서쪽엔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자리하고 있었죠. 위험한 비행이 될 것이 불보듯 뻔했지만 사라와 잭슨은 폭풍우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갑니다. This is insane. We are not flying through this.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검은 폭풍우 속 비행기는 벼락까지 맞게 되었고 그렇게 사라는 폭풍우를 피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작정 고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We're going too high, Sarah! 무사히 구름 위에까지 올라온 이들. 덕분에 폭풍우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지만 피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프레디가 죽기 전에 경고했던 고공병이었습니다. Because you know what happens at 20,000 Yes, feet. altitude sickness. Yeah. You're too high! Whoa. I'm fine. 사라는 서서히 정신을 잃었고 비행기는 그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고도가 내려가자 곧바로 정신을 되찾긴 했지만 비행기는 한동안 통제불능 상태에 있었고
그 와중에 나침판까지 고장나게 되었죠. Control, nothing's working! Where are we heading? Which direction are we going? I don't know. The compass is smashed. That's just great! 이 와중에 생존력 20000%, 베어그릴스로 빙의한 잭슨은 바늘 하나와 물 한 컵으로 방향을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If you magnetize a needle and float it in liquid, it should point north. 무사히 폭풍우를 뚫고 나온 이들. 무전기는 먹통이 됐지만 이제 서쪽으로만 가면 됐기에 크게 걱정하지는 연료가 5%밖에 안 남았습니다. The fuel, 5%? 하긴 그럴만도 한 게 폭풍우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그 난리를 쳤으니 연료가 이렇게 바닥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Wait, I think I can switch between the tanks. I was so scared for a second there. 다행히 지금 보는 연료 게이지는 왼쪽 날개에 있는 것만 표시하는 것이었고 사라는 오른쪽 날개의 비상연료를 왼쪽으로 보내 연료를 다시 꽉 채웠던 것이었죠.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게이지가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There's gotta be a leak in one of the tanks or the fuel lines. Remember that screeching sound under the hood during the storm? 누구보다 빠르게 문제를 진단하는 잭슨. 사실상 이 정도면 자작극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요. 괜히 찔렸는지 잭슨은 연료통을 연결하는 파이프를 고친다며 비행기 밖으로 나갑니다. 미제 초강력 방수 테이프를 썼으면 쉬었을 작업을 잭슨은 어렵게 마무리하고 기내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분명 비행기 밖에서는 별일이 없었는데 돌아오고 나니 팔 하나가 부러져 있었죠. 하지만 생존력 20000%인 이들에겐 부러진 팔 따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Maybe we can lighten the plane. Buy ourselves some time, burn less fuel. 그렇게 이들은 비행에 필요 없는 것들을 바다에 버리기로 했는데요. 죽은 프레디의 시체도 예외는 아니었죠. Bye, Freddy. 마지막으로 럼주를 버리려는 순간 잭슨은 이를 비행기 연료로 쓰겠다는 개소리를 합니다. It's ethanol. I mean, couldn't it be used as plane fuel? 잭슨의 아이디어로 비행기 날개에 매달리게 된 사라. 목숨을 걸고 연료통에 럼을 채워넣기 시작하는데 이게 되네요. 그렇게 사라는 무사히 기내로 돌아왔고 잭슨은 그런 그녀에게 작은 섬 하나를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It was tiny, but I think it was enough to land on. You think? Because, well, if you're not sure, then we should really just keep going, right? 얼마 남지 않은 연료와 망망대해를 번갈아 보는 사라. 결국 고민 끝에 이들은 비행기를 돌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섬을 찾기 시작한 이들. 시간은 흘러 연료는 바닥이 났고 결국 엔진이 멈춰버렸죠. 모든 걸 내려놓은 이들은 그간의 오해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가올 죽음을 준비합니다. I'm sorry. We both were. Why do you hate saying goodbye so much? You make me want to stay. Holy shit. 그렇게 사라와 잭슨이 죽음을 준비하던 때 이들은 극적으로 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무사히 착륙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엔진이 꺼진 비행기로. 영화 호라이즌 라인은 국내에서는 지난 2월 10일에 개봉된 저예산 영화입니다. 초반 10여 분을 빼면 사라와 잭슨을 제외한 그 어떤 배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대부분이 작은 경비행기 안에서만 진행되는 걸 보면 저예산 영화임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영화는 사라와 잭슨 단 둘만 남게 된 이후부터 위기 극복의 과정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제 느낌엔 조종사가 사망한 비행기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이들이 다 겪은 것 같아요. 사실 위기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영화가 진행됨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긴 하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경비행기라는 한정된 공간에 사라와 잭슨 단 둘만 있기에 이 위기가 해결되는 과정이 그다지 스펙타클하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후반부로 갈수록 위기의 상황이나 그 대처에 대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반면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던 스토리 구성은 참 좋았습니다. 극중 사라와 잭슨이 죽음을 직감한 순간들이 몇 번 있는데 특히 연료가 다 떨어져 하늘을 활공하고 있던 때
오히려 훨씬 더 차분한 모습의 사라와 잭슨을 보여줍니다. 전 이런 부분이 더 현실적이라고 느껴져서 마음에 들었어요. 또 이 영화는 재난 영화니까 인물 같은데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지 말고 처한 상황에만 더 집중을 하라는 제작자의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모리셔스의 아름다운 자연과 광활한 바다의 모습까지 더해져 보는 맛도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킬링타임용으로 추천드리는 영화 호라이즌 라인이었습니다.